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미국에서 월드시리즈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대회죠. 바로 세계 리틀 야구 선수권 대회인데요. 여기에서 한국 리틀 야구 선수단이 시카고 대표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9년 만의 쾌거인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한일전 쾌거 때 소식을 이미 전한 바 있지만 사실 리틀 야구단의 활약에 대해서 우리 모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우리 아이들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관심도 후원도 없이 우리 선수들이 기적을 만들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이번 한 주도 어느 누구의 관심과 후원 없이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기적을 만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다시 월요일인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은데. 저도입니다. 예. 어쨌든 8월 마지막 주죠? 네. 예.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얼음땡 이렇게 정했습니다. 얼음땡. 네, 다들 잘 아시는 얼음 하면은 굳는 거죠. 네, 어린이들 놀이죠. 예. 술래가 터치하면서 얼음 하면 굳고, 또 이제 자기 편이 땡 하면 이제 움직이고, 술래잡기, 다방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비슷한 놀이들인데요. 다방구 오래간만에 듣는다. 네. 예. 뭐 이 얼음땡 여러 가지 연상하실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게 해외에서 수입돼서 그렇죠. 올해 올여름에 뭐 가장 얼음과 관련된 이제 베스트셀러 놀이가 됐습니다. 예. 어제 방송에서 만난 어떤 분은 얼음 바가지 이렇게 부르시던데요. 얼음 바가지. 예,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지명이 됐는데 성금만 내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각국 대사와 직원들에게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대통령이 하기에는 좀 껄끄러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유행입니다. 예. 처음에 이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연찬회 중에 얼음바가지를 뒤집어 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나경원 의원도 했습니다. 예. 이 김무성 대표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하면서 너무 경직돼 있다. 아이스버킷 하시고 좀 유연해지셔라. 이런 메시지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야당 의원에게도 아이스버킷을 뒤집어 쓰고 정신 차려서 당내 강경파들을 잘 설득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제 박지원 의원이 했습니다. 예. 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나를 잘 모른 것 같다. 내가 바로 강경파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박영선 이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이렇게 세 분을 지목했는데 박영선 대표한테는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얼음처럼 차갑게 3차 협상에 임하라. 이런 주문을 했고요. 예.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이 지난 4개월 정치 행보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나 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뭐 아이스버킷 자체는 이벤트인데요. 그렇죠. 근데 박영선 위원장 뭐 대통령도 지명됐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오바마 대통령도 안 해서 예. 우리 대통령께서 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김무성 대표도 좀 참여를 적극 권유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뭐 세월호 전국 꽁꽁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또 얼음까지 대통령이 뒤집어 쓰실까? 좀 부정적인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같은 박시성이면서 야당 제1야당의 리더를 현재 맡고 있는 하지만 사면 초과에 처해 있는 박영선 위원장도 이게 얼음물 뒤집어 쓸 분위기인가 싶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죠? 원래 예. 취지는 좋은 건데요. 아이, 취지야 네. 당연히 좋죠. 루게리병 예. 한우들을 돕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 비판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세월호 전국 때문인데요. 지금 오늘로 43일째 금식 중인 김영호 씨, 또 가수 김장훈 씨는 어제 20일을 막 넘기면서 실신하기도 했었고요. 또 문재인 의원도 동조 단식 중이고 또 합류하는 시민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아이스버킷 릴레이와 동조 단식 릴레이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본연의 취지보다는 너무 이벤트성, 연예인 중심으로 예.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비판도 있고요. 그게요.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이 취지는 진짜 공감을 하고 네. 이 희귀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게 그렇죠. 되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하면은 유명인이고 이거 안 하면 무명인이다. 혹은 여기에서도 계층 간에 있어서의 위화감이 위화감이 있죠. 조성이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동참시키는 네.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지 네. 뭐 이렇게 릴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들만의 리그처럼 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돈도 중요하지만 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회의 따뜻한 마음인데 네. 과연 그렇죠. 그 따뜻한 마음을 이 이벤트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좀 근데 혹시 신 궁금합니다. 교수님 지명되지 않으셔서 그런 아니죠. 건 아니시죠? 물론 그렇죠.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미 유명하세요. 아닙니다. 아유, 네. 근데 그 다른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다른 얘기들 많습니다. 네. 어제 그제 주말 내내 시끄러웠는데요. 또 SNS 상에 유민 아빠 김영호 씨에 대한 일종의 신상털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금속노조 노조원이다. 또는 이제 과거에 이혼을 했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 발단은 이제 이 아이의 외삼촌. 네, 유민이 네. 유나 자매의 외삼촌. 어찌 보면은 김영호 씨의 전 처남이 되겠죠. 네. SNS 비난 글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뜨겁게 화제를 모았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왜 안 문제냐? 또 갑론을박했습니다. 누리꾼들이. 네. 또 이제 그런 신상털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시간 검색어를 보시면 이산이라고 하는 네. 이분이 뮤지컬 배우라고 하시는데요. 예명이고요. 굉장히 이제 센 이야기들을 이 세월호 유가족을 좀 이 욕설을 섞어서 비난하는 비방글을 올렸다가 아주 시끄러워졌는데 또 이제 해프닝은 뭐냐 하면 가수 이산 씨가 있어요. 동명이인인데 저는 그 이산이 아닙니다 하는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막 불똥이 튀고 예. 여러 가지로 이 세월호 유가족을 둘러싼 특별법 문제가 하도 교착돼 있다 보니까 예. 이 민심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좀 씁쓸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양육비를 못 줬다 그러는데 안 준 게 아니라 못 준 거다 돈이 없어서 금속노조 들어간 것은 비정규직에서 자기가 최근에 정규직이 됐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네. 되면은 노조에 가입할 수밖에 되는 없는, 거죠.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이 본인의 어떤 사정도 네. 있을 수 있는 거고 청취자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오늘 생각이 아침에 들어요. 보면 또 고 유민 양 예. 말고 이제 그 동생 유나 양이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고 따뜻한 아빠다. 그 글을 이제 엄마와 자기도 모르는데 외삼촌이 올려서 화를 냈고 외삼촌 어쨌든 그 글을 내린 내렸죠. 상태고요.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명이 됐는데 어제 이 사건이 터지자 더 재밌었던 것은 이 유민 아빠 이혼 관련 실체 규명 촉구 기자회견 이런 것도 열리고 해서 요즘에 이혼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경기지사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프라이버시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죠, 네, 진짜. 프라이버시는 그래서 더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하죠.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대로 못 해줬는데 마음이 더 그 마음이 더 아파서 네. 지금 아빠 노릇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말 네. 이제 그 마지막 한 주 맞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 예.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노래가 어떤 겁니까? 네, 우선 국회 오늘 본회의 안 열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국회가 얼음땡인데요. 웃으면 안 되지만 얼음땡을 이 의회가 풀어야 됩니다. 예. 전국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 오늘 박효신의 아름다운 노래 눈의 꽃 들으시죠. 난 또 얼음땡 뭐 이런 노래가 그 노래가 있는 줄 있긴 알았더니. 한데요. 있어요? 더 유명한 예. 노래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깜깜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감됐던 재미교포 이안탁 씨가 마침내 누명을 벗고 25년 만에 옥살이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이안탁 씨, 어쩌다가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걸까요? 오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에서는 이안탁 씨의 구명운동을 펼쳐왔던 뉴욕 현지의 김영호 목사 연결해서 그 억울한 사연, 누명을 벗은 이안탁 씨의 심정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목사 연결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구명운동 오래 하셨죠? 저보다는 더 많이 하시는데 저는 2008년도부터 이제 한국에서 돌아가서 미국으로 돌아와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도 꽤 긴 시간인데 어떻습니까? 22일 날이었나요? 이안탁 씨가 석방된 날이요? 그죠? 예, 22일. 예, 현장에 같이 계셨죠? 저하고 구명위원회 송경탁 씨하고가 한 8년간 있었던 교도소를 7시에 가서 9시 반쯤 그분을 이렇게 출감하는 걸 해서 옷을 갈아입히고 거기서부터 법정까지 해리스버그 법정까지 약 3시간 반을 차 안에서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출감한 다음 법정에서 재판관으로부터 이제 풀려나도 된다는 그 시간부터 한 10시간을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참 분위기가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예. 아주 뭐 기적적이고 다 해피, 정말 해피엔딩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스마일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분이 이안탁 씨가 지금 79이신가요? 예, 그렇죠. 35년 4월생이니까 예, 미국 나이로 그렇고 한국식으로 요즘 하면 80이겠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55 정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25년 1개월 만에. 그렇죠. 네. 아유. 네.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이안탁 씨?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고 또 통역가를 통해서 그동안 심리나 이런 게 좀 좋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마 너무 이렇게 모든 게 연장이 되고 빨리빨리 안 되니까 오는 그런 아마 신경적인 이었고 예상 외로 건강하시래요. 첫째는 80세인데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없이 신문을 다 보시고요. 예. 그리고 보청기 없이 우리가 하는 말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아들으시고 7시간 차 안에 오는 동안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논리가 굉장히 정연하고 그리고 뭐 그 아래 계신 분 같지 않게 한국의 정치나 뭐 또 미국의 정치 우리 이민동포들의 그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일일이 분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봤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걸로 봐서 굉장히 그 건강 상태가 좋은 걸로 지금 저는 판단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 사건 그리고 또 어저께 저희들이 그 의사에게 가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본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그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검사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25년 전 사건이죠. 1989년인데요. 그죠? 이한탁 네네. 씨가 그 당시 우울증을 앓던 이 큰딸과 예, 함께 예. 수양관에 갔다가 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큰딸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이때 이한탁 씨가 바로 방화범 살해범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건물로 생각하시는데 건물이 아니고 캐빈이에요. 조그마한 그 가족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예.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잔 사람은 딸하고 아버지밖에 없는데 다 화재가 났는데 딸은 죽고 아버지는 살아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검찰 변호사가 현장 증거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당시로 네 가지를 얘기를 지목을 했어요. 경황이 없는데도 왜 어떻게 해서 짐을 챙겨 나왔냐? 또 딸이 죽었는데 그렇게 무표정할 수 있느냐? 또 잠옷으로 자고 있었을 텐데 불이 났는데 갑자기 나왔는데 어떻게 평상복을 입고 있었느냐? 아니 이거는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결정적인 것은 입고 있는 그 옷에 휘발성 기름이 발암 물질이 묻어 있다는 거 이걸 결정적인 증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조그마한 캐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 네 가지 이유로 이 방화를 했고 방화한 목적은 딸이 죽었으니까 딸을 주기 위해서 방화했다. 예. 이렇게 이제 끌고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석방이 이루어진 거는 그 발화 물질 옷에 묻었다는 그 네네. 부분이 이 잘못됐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발견된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첫 변호사가 변호를 할 때 검찰 측이 강하게 방화를 얘기하니까 이 방화는 이 이한택 씨가 한 게 아니고 그 죽은 딸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 쪽으로 몰고 가버리는 바람에 화재 감식관들이 이 방화가 아니라는 증거를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석방되게 됐죠.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7번 항소를 거의 3년에 한 번씩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완전히 크로즈된 그 형이 이제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몰려갔다는 것도 있고 그런 그 크로즈된 하나의 그 종신형을 사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해봤자 안 되니까 한 분 전문가가 법과 교수를 했던 분이 제안한 것이 하비스 코퍼스라는 이런 미국의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를 물어보는 그런 하나의 제도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이제 납더 도를 한 거죠. 그게 2010년도인데요. 예. 그것도 처음에는 기각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2011년도에 왜 그것을 기각했는지 그 이유를 대고 다시 항소를 했더니 받아들여져서 2012년도에 그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재 감식관들의 자료를 통해서 보니 그것은 방화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한 곳이 많이 탄 곳이 있으면 그거는 방화다 하는 것이 1992년 전까지는 그게 경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화재 감식 방법이래요. 예. 그랬는데 6군데가 그렇게 6군데가 집중적으로 많이 탄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데군데 불을 놓은 거다 이런 방법을 이렇게 택했는데 그것이 1992년도에 그런 교과서적인 옛날 교과서인 게 없어졌어요. 방화가 아니더라도 군데군데 얼마든지 집중적으로 방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하는 제도 하나의 판단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그다음에는 화재 감식관이 당시에
처음부터 내놨던 자료가 뭘 같으면 그 이한탁 씨가 입고 있었던 그 셔츠나 바지에 휘발성 물질이 있다는 거 그거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휘발성 물질 아닌 자료도 옷에 묻어 있고 그 다음에 셔츠와 바지에 있는 그 묻은 물질이 서로가 다르다 이게.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같은 몸으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왜 그게 다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화라고 보기가 힘들다 하는 현대과학적인 증거가 결정적인 하나의 변화를 줬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상이 있나요? 지금은 현재는 12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검찰 측에 끝까지의 항소, 한 번에요, 두세 번의 항소가 들어와도 자기들이 정말 그걸 뒤엎을 수 있는 현재 감식관이 판단한 그 기준에 번복할 수 있는 자료를 오지 않으면 다 기각이 됩니다. 그다음 기간을 120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103일을 기다려야 완전한 석방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법적인 대응이나 보상에 대한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생각하고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2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 끝에 누명을 벗은 이한탁 씨의 구명운동을 펼쳐왔던 뉴욕 현지의 김영호 목사였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혜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르떼 닥터앤닥터.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죠. 2부 순서 오늘 첫 번째는 스포츠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리틀 야구 대표팀이 미국 시카고 팀을 누르고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 리틀 야구가 어떤 거냐면요.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이 평생 이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에 나갔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대회라고 합니다. 자, 오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야구 얘기부터 해야죠. 네. 우리 애들, 진짜 잘했어요. 네. 우리나라 리틀 야구 대표팀이 미국의 시카고 팀을 꺾고요. 세계 리틀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결승전에서 미국 시카고 팀하고 맞붙어서 8대4로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지역 예선에서 6전 전승, 본선에서 4전 전승, 그리고 결승에서 1승 해서요. 11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가 올해 68회째인데요. 이전에 1984년과 1985년 때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고 나서요. 29년 만에 다시 정상을 탈환을 했습니다. 이번 우리 대표팀이 12세 이하로 구성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선수를 구성이 됐고요. 서울시 대표 선수들인데 세계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한국 야구가 성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밝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 리틀 야구 구장이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팀도 138개 뿐이에요. 참고로 일본은 745개의 팀이나 됩니다. 팀도 적고 경기장도 적고 한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쾌거를 이뤘다는 거는 그만큼 선수들이 열심히 야구를 했고 또 지도하는 지도자들, 감독들의 지도력이 아주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견합니다. 미래의 월드스타들이 다 여기에서 배출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이 미래의 그 야구 월드스타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왕창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유소연 선수 올 시즌 첫 LPGA 우승을 눈앞에 뒀는데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죠? 네,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유소연이 어제까지 3일 내내 선두를 지켰는데 오늘도 3타를 줄였습니다. 23언더파 기록을 해서 2위 최나연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2위가 최나연, 1위가 말씀드린 대로 유소연, 3위가 박인비.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차지를 했고요. 유소연은 2012년 8월에 한번 우승하고 나서 2년 만에 개인 통산 3승째를 거뒀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난해 LPGA 무대에서 11승을 합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스타트가 좋지 않고 해서 초반에 중반까지만 해도 박인비 선수의 1승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3주 연속으로 이미림 우승, 박인비 우승, 유소연 우승 이렇게 3주 연속 우승을 하면서 시즌 4승째를 채웠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스타트는 조금 좋지 않았는데 중반 넘어가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협상 이번 주 초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이 장기 표로하면서 새누리당에서 양보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아직 다수 의견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또 여야 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안 제안을 했는데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죠. 자, 지난주 말에 연찬회까지 가졌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찬회 이틀 동안 했나요? 예, 1박 2일 했습니다. 아, 1박 2일 하셨군요. 예. 어떻게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좀 무거웠어요. 진짜 지금. 우선 장소도 독립기념관 쪽으로 했고요. 또 금주를 하도록 그렇게 그렇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이 지금 화두니까 안전 체험도 했는데 분임 토의 자유 토론 시간에는 아주 대단히 당에 대한 혁신 방안이라든가 또 국정의 현안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현안 말씀하시고 그 연찬회하는 과정에서 나왔나요?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한 사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1차, 2차 양당 원내 대표가 이제 논의를 하고 또 협상을 해서 합의문까지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인이 되지 못했다 해가지고 네. 양당 원내 대표의 논의 구도를 갑자기 이해 당사자인 그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구도로 논의 구도로 바꾼다면 네. 이건 좀 곤란하죠. 이해 당사자가 바로 그 논의 주체가 돼버리니까요. 예. 이건 대의민주주의나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다면 국회에서 그 입법 활동을 하는데 법률을 만드는데 그 이해 당사자가 반드시 그 논의 주체가 돼서 참여가 된다면은 이 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해 당사자가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도 이해 당사자가 바로 그 당사자가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하는 문제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하물며 입법 과정에서까지 이 당사자가 직접 참여를 한다면 그건 대의민주주의나 의회민주주의가 아니죠. 상당히 혼란과 상당히 혼돈을 가져올 겁니다. 예. 또 하나는요. 지금 네. 그 유가족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그것도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논리도 맞지 않고요. 이것은 세월호 특별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양당이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지는 것이 이 자유민주국가에서의 그 기본 원리인데 예.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간섭을 하는 얘기입니까? 압력을 넣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모든 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이지 모든 일에 대통령이 간섭해서 어떤 땐 만기칠람이라 해서 왜 대통령이 모든 일에 간섭하느냐 하고 야당이 비판을 하고 또 그 쓴소리 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아마 해봐라.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은 맞지가 않죠.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어떤 한계 이상의 입법권에 대한 간섭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할 일이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이나 정병구 의원이나 김태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을 좀 만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유가족을 만나고 하는 문제하고 세월호 이 특별법 입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예. 네, 그건 혼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백목강을 다녀오시고 또 유가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는 문제와 또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는 이 과정에 그 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엔 대통령이 만나는 거는 그다지 이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냥은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대통령 만나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얘기가 있지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까? 단순한 의료의 시간을 가지려고 만나는 건 아니겠죠. 예. 그건 명확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얘기를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국회 입법사항인데. 예. 국회한테 압력을 넣겠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상권 분립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건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네요. 예. 단순한 우의로 차원의 말씀과는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예. 뭐 유가족들이 만나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그냥 단순한 뭐 그런 우의로의 과정으로 인식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은 여당은 조금 더 그 유가족들과의 대화를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도 2차례 만났고요. 예. 또 김을동 최고위원을 대책 반장으로 제가 임명을 해서 저걸 했고요. 김명현 의원, 이 김재원 의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예. 저는 협상을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당 대표가 유가족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거는 이완구 원내대표한테 내가 충분히 전달하겠다 하는 좀 이게 쿠션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예. 저는 즉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서. 따라서 제가 오늘 오후에 만나긴 만납니다. 만나세요? 네. 네, 누구 만나세요? 유가족 대표자들이 어제 만나겠다는 연락이 왔대요. 예. 그래서 저는 안 만날 이유는 없는데 만나겠다. 그래서 오후에 시간을 잡아 오늘 굉장히 월요일날 바쁩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일정을 조정해서 오후에 유가족들 뵙고 말씀 듣고 경청은 하겠습니다만은 이 협상 최종 당사자와 예. 옆에서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입장이 틀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분들은 그 유가족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경청을 하면서 그거 제가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수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유가족들이 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지금 따라서 이 문제는 대단히 좀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넓게 해가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입장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늦게 보고를 받고 오시도록 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은 듣겠습니다. 예.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의 말은 들으시고 공감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선은 지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선이 어디입니까? 지금 협상 결과입니까? 네, 그것은 이게 지금 결국은 피해자에게 큰 틀은요. 세월호는 틀리다고 말씀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틀은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을 피해자인 유가족들한테 달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라든가 또는 문명사회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키는 하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 혼란과 이 혼돈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예.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다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상설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계속 그 법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상설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여당, 야당 각각 2명씩을 국회 목표 추천하거든요. 그것은 야당 의원이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지난 6월 19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예. 딱 2달 조금 넘었는데요. 한 번도 시행해보지도 않고 법이 발효된 지 2달 됐는데 한 번도 시행해보지도 않고 다시 법 만들어서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까지 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설특검법을 만든 지난 2월 달에 발의해가지고 6월 19일에 발효가 됐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중립을 꼭 지켜라. 그리고 여당, 야당 각각 2명씩 해라. 예. 그리고 법무차관, 대법원 행정차장, 변협회장 이렇게 7명이 추천을 해라.
목적은 정치적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해 당사자가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서 이제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직접 수사하고 직접 기소하는 그 사람을 선발하는 데 관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공정성이 담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 유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일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라는 또 그런 시각으로 또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유가족의 문제이자 국민의 문제이고 국민의 문제이자 유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 이걸 단순히 무슨 뭐 여당의 문제고 이것을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알겠습니다. 거죠. 지금 오늘 본회의 열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분리국감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분리국감도 지난 6월달에 야당이 뭐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번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10월달에 2차에 경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야당에서 이 분리국감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오후쯤 가봐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걸 주장할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또 못하겠다고 하네요. 아유, 참 힘듭니다. 정말 참 힘듭니다. 아니, 근데요, 힘들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대표님의 협상 파트너죠. 박영선 대표가 지금 당내 입지가 굉장히 좀 난감한 입장인 것 같아요. 뭐, 두 직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는 내놓으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파트너로서 이 힘든 상황을. 예? 남의 당 얘기지만 물론. 예. 남의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일 같고요. 예. 그 말씀은 제가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영선 대표는 최선을 다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박영선 대표가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 강한 분입니다. 예. 저하고 1차, 2차 협상안을 만들어낼 때 얼마나 많이 이 심사숙고를 했고 예.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분으로서는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인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당에서 좀 불만스럽더라도 그것을 지원해주고 뒷받침해주고 100% 만족스러운 건 없죠. 뭐 어느 그렇죠. 당이나 누구나 예.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가족들이 입장을 좀 대변하는 저희도 유가족 알겠습니다. 입장을 최대한 대변을 하고 하는 거니까요. 예. 저희가 유가족과 그 상반기 입장을 예. 가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왜 우리가 유가족도 우리 국민이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데 우리가 유가족들 입장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 여야 정치권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남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였습니다.